제 체크카드 왔어요. 제가 못 참고 그냥 먼저 뜯어버렸는데 그냥 뭐 이런 평범한 안내문이랑 같이 카드 하나가 옵니다. 선글라스를 낀 저의 모습 제법 우스워요. 엄마가 눈이 자외선에 취약하다고 하셔가지고 선글라스 찾아 썼습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인스펙션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슬슬 그동안 인스펙션 했던 집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은 집이 아니면 더 이상 인스펙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쉬고 지금은 엘버트 파크 가는 중이에요. 엘버트 파크 왜 가냐면 거기서 F1 경기 하거든요, 3월에. 그래서 제가 티켓도 다 끊어놓고 이제 사실상 가서 경기만 보면 되는 상황인데 2월 23일부터 엘버트 파크가 폐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 F1 서킷도 다 정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아예 공원 전체를 다 폐쇄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좀 하고 지금 서킷이 대강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운전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가서 서킷을 걸어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가 구경하기에 제일 좋은지도 좀 알아보고 공원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요. 트램 잘못 타가지고 진짜 아무 데서나 내렸는데 여기 또 너무 평화롭고 예쁘네요. 이거 타야 되겠다. 짜잔! 도착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전혀 공원 같지가 않고 전혀 F1의 F도 안 보이고 아? 저기 뭐가 있긴 하다. 와, 여기 이렇게 뭐 짓고 있어요. 여기 이제 롤렉스 시계 바꾸겠죠? 이거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카타르 에어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스타팅 라인이고 저희는 1번 코너 지나서 2번 코너 쪽으로 쭉 계속 걸어갈 거예요. 여기 벌써 그래블도 깔려 있고요. 좌석도 깔려 있고요. 아, 날씨 진짜 좋다. 물론 걷는 저는 더운데요. 화면에는 잘 나오네요. 여기는 2번 코너에서 3번 코너로 가는 길인데 그냥 직선이긴 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경기 사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전광판도 있어요. 뭐 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을 자리도 있고 파크패스여도 여기 자리 괜찮은데요? 여기 이제 6번 코너인데 선수들이 사고도 많이 내는 곳이고 일단 뷰가 좋을 것 같아요. 호수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오늘도 해 지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곳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좀 언덕이 있어서 구경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경주 아니야? 약간 이 능선이라고 그죠, 해야 되나? 그죠. 오스카가 작년에 말아먹은. 근데 여기가 맞나? 나 사실 그 경기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이 잔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잔디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자력으로 나오는데 성공해서 어쨌든 피니시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그 관중석이 있었거든요? 네. 피아스트리가 빠져나올 때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왜 관중석이
있지? 이제 하늘이 보라색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어느새 밤이 다 됐어요. 지금 9시래요. 저는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 한번 하고 저녁 먹고 하루 마무리합니다. 안녕. 아니 카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은행에 결국에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중지된 카드고 자기네들이 카드를 하나 더 보냈대요. 그걸 써야 된대요. 근데 왜 말도 안 해줘 이 자식들아. 진짜 카드를 받았어요. 저 이제 집 생겼어요.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그 집 원하면 너네 거고 오늘 안으로 보증금만 내면 된대요. 제가 멜버른 와서 한 3일 만에 인스펙션을 15개 정도 다녔거든요.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하나를 가서 한 호실만 본 게 아니라 막 다른 부동산한테 부탁해서 그 건물의 다른 호실도 보고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15개보다 더 많은 집을 본 거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의 원픽은 떨어졌지만 그거는 지원서를 넣은 바로 다음날에 떨어졌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고생을 안 했고 대신에 그 똑같은 건물에 저희의 두 번째 픽이었던 집이 당첨? 합격? 하여튼 이제 저희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바로 입주는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입주해요. 근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해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빠지고 이사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고민이 많지만 어쨌든 이제 홈리스 생활 탈출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체크아웃 한 25분 남았는데 저 이제 새로 계약하게 될 집 건물 지하에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뭔가 생필품 매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불도 파나 한번 보고 재빨리 보고 체크아웃하고 친구네 집으로 넘어가서 지내려고 합니다. 급해요 급해. 여기에요. 엄청 넓죠? 얼른 한번 찾아볼게요. 다행히 이런 침구용품이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기 또 다 베개고 저기 저쪽까지 다 쭉 베개예요. 베개랑 뭐 토퍼 이런 것도 있고 생활용품들도 많아서 여차하면 여기서 사고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걸로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은 그 시스템이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쿠팡에 익숙해져 있는 탓인지 쿠팡은 뭔가 검색하면은 한 상위 5개 안에 뭔가 그럴듯한 물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아직 저의 감성에 맞지 않나 봐요. 어쨌든 침구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다른 생필품들도 엄청 많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아웃하고 친구네 집에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바람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센데? 나 날아갈 것 같은데? Hello,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d like to check out, please. Check out. Sure. What was the number? 44. Your name, please. Unse Park. Yeah. So good to go.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one. 체크아웃 끝.
친구네 집에 있는 동안 비건 라이프를 경험해 보긴 했거든요. 친구가 비건이어가지고. 그래서 마트에 왔는데 계속 이것도 비건이야? 이거 비건 아니야? 이런 걸 계속 물어보다가 결국에 비건 섹션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두부도 있고 대체고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사보려고요. 근데 비건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유 같은 유제품도 안 먹는데요. 저는 그런 분야에 지금까지 너무 무지했어가지고 몰랐어요. 친구 덕에 배웠어요. 프레첼인데 이 모양이래요. 귀여워. 빵을 좀 사고 싶긴 한데 뭘 사야 될지 도통 모르겠네요. 좀 아무 맛 안 나는 빵을 사고 싶은데. 소금의 나라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저희는 아이스크림 코너까지 당도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솔직히 다 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쿠키 앤 크림을 샀습니다. 저 이제 계산할 건데요. 이쪽은 친구 거고 이쪽은 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크푸드만 가득 있고 여기는 그나마 신선식품이 좀 있습니다. 일주일치 장을 다 보는 바람에 지금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만큼 들고 있거든요. 개 무거워요. 저의 첫 베지테리안식입니다. 물론 이건 비건식 아니다. 이거 비건식 아니다. 왜냐면 빵이 있어서 비건식 아니겠네요. 친구는 비건인데 저는 빵이나 유제품 이런 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비건 말고 It's alright. 비건 말고 베지테리안 체험하기로 했어요. Is it vegan? 빵도 비건이래요. 그러면 저는 비건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부가 진짜 딱딱해. 사실 진짜 고기 먹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두부 식감이 아니어서. 당근도 항상 세척 당근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기름 썼으니까 지방도 있고 야채도 있는 식단입니다. 아니 이 자식이 제 영상 코앞에서 보면서 저를 농락하는데요? 식탁실 먼저 건조기고요. 또 엄마랑 전화하면서 뒤지게 울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인생이 장밋빛일 줄 알았어요. 집 계약도 이제 확정이 됐지. 그 다음에 호스텔에서 떠나서 친구네 집으로 더 좋은 공간으로 옮기지 하니까 오늘부로 인생이 개편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친구네 집에 오는 길에 기차를 잘못 탔어요. 다시 돌아가고 뭐뭐 하느라고 길바닥에서 한 1시간 정도를 다음 기차를 기다렸고 근데 또 그 과정을 개무거운 캐리어와 개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전기회사, 가스회사 이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통 렌트를 하면은 전기랑 가스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그거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새 집에 들어가는 입주자가 그걸 하나하나 다 회사에 연락해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뭔가
대행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거기를 자동으로 연결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전기회사는 이 건물의 특성상 오리진이라는 데가 좋을 것 같대요. 근데 오리진은 저도 들어는 봤어요. 호주에는 전기회사가 여러 개가 있대요. 민영화가 돼서 전기회사, 가스회사 이런 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래요. 근데 오리진이 좀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리진으로 하면 될 것 같다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 사실 한 70%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눈치코치로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 보다 하고 맞아,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 다 대답한 거예요. 이게 전화로 하는 상담이기도 하고 그 상담해주시는 분 악센트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링크 보내줄 테니까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정기 계약이 끝났으니까 인터넷을 한번 같이 해보재요. 그래서 인터넷도 뭐 혼자 이렇게 한 6분 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계약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렇구나, 좋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 사냐, 뭐 너네 인터넷 많이 쓰냐, 엑스박스나 이런 거 게임 많이 하냐 이런 거 물어보길래 우린 2명 살고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인터넷 속도는 100 mbpm? 뭐 그런 거면 될 것 같대요. 그게 넷플릭스 이런 거 스트리밍 정도는 원활하게 되는 수준이다. 그런 거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대망의 가격을 얘기해줘요. 가격은 원래 한 달에 100불인데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72불이래요. 인터넷이 72,000원인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제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인터넷이 72,000원? 나 이거 지금 결정해야 돼? 이거 내가 알아보고 룸메이트랑 얘기도 좀 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리고 막 알아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비싼 가격이 아니지? 이제 다시 전화해가지고 알겠다. 그 오리진에서 전기도 하고 인터넷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집 주인인 친구한테 이거 나랑 같이 들어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전화해줄 수 있어? 해서 친구가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야 정말 고맙고 네가 아니면 이렇게 해내지 못했을 거야. 정말 정말 고마워. 결국에 그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도 결국에 체결을 했어요. 근데 뒤늦게 알아보니까 오리진보다 더 싼 옵션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랑 계약을 체결해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실 막말로 핸드폰 그 데이터를 많이 설정해서 핸드폰으로 핫스팟해서 노트북 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부랴부랴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미 7시였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요. 곧 문을 닫을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 센터가. 이미 그 에이전시 콜센터는 문을 닫았고 제가 그 오리진에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인터넷 취소할 수 있냐. 그 대답 듣는 것만으로도 1시간 걸렸어요. 그 콜센터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인터넷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근데 나 모뎀도 주문했는데 모뎀 취소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되는데 모뎀은 왜 안 되냐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말로 하면 이렇게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일을 처리할 때는 마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언어로 막 뚜두두두두두 말하는 상담사와 통화 15분
그거 끝나면 바로 챗GPT 같은 거 켜서 이거 맞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막 물어봐야 돼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룸메이트한테도 물어봐요. 연락을 막 돌려요. 연락이 여기저기서 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대충 이제 내 정신이 갈무리가 되어 갈 때쯤에 다시 상담사랑 통화해야 돼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도 아빠, 또 눈물 나요. 근데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지만 제 생각에는 끝이 아니라는 감각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이제 집도 보증금 다 넣었고 다음 주에 입주만 하면 되고 호스텔 생활도 탈출했는데 이렇게나 넓은 방을 친구가 무상으로 제공해줬는데 나는 아직도 안정이 안 느껴지네. 나 아직도 너무 정신없고 해결해야 되고 산더미고 하나도 된 게 없네. 이 생각이 드니까 진짜 레전드로 막막하더라고요. 뭔가 룸메이트가 같이 호주에, 제 룸메이트는 아직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집을 제공해준 친구 말고는 제가 호주에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물어볼 상대가 없어요.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뭘 헤쳐나가는 친구가 있었으면 참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질질 짜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뭐든지 척척 다 했거든요, 혼자서. 저 막 집 보러 다니기, 집 계약하기, 뭐 방 빼기 이런 거 다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아주 척척 잘 해내는 아이였어요. 근데 아예 다른 생활권에서 뭔가를 혼자 해보려니까 조금 버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렌트하지 마시고 아니야 근데 또 몇 달 뒤엔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제발 렌트하시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내일은 좀 더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길 바래요.